오늘 이야기는요, 제주도의 평범해 보이는 이 나뭇잎 하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작은 잎사귀에 글쎄요, 수만 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이 메모를 좀 보세요. 한 관찰자가 남긴 기록인데요. 앞면은 반짝이는 초록색인데 뒷면은 꼭 마른 낙엽처럼 갈색이라는 거예요. 이 기묘한 대비,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뭇잎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을 따라서 나뭇잎 뒷면에 숨겨진 비밀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숲이 들려주는 거대한 서사시, 함께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잎. 도대체 이 나뭇잎은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아주 특이한 디자인을 갖게 된 걸까요?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잎이 마치 철저하게 역할을 나눈 것 같아요. 윗면은 보시다시피 햇빛을 최대한 받아서 에너지를 만드는, 말하자면 생산 공장인 셈이고요. 반면에 아랫면은 습기나 세균 같은 것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완벽한 생존 전략 아닌가요? 이 잎 뒷면에 있는 이 갈색 솜털, 이걸 식물학 용어로는 인편모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털이 아니에요. 아주 얇은 공기층을 만들어서요. 잎이 숨 쉴 때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최첨단 단열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죠. 이 특별한 잎 한 장에서 이 잎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숲의 풍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빛나는 숲입니다. 이 특별한 잎들이 모이고 모여서 과연 어떤 풍경을 만들어낼까요? 바로 빛나는 숲이 탄생하는 거죠. 네, 이 숲의 이름은 바로 저 조엽수림입니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면 빛을 반사하는 잎을 가진 나무들의 숲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이 조엽수림은요, 기본적으로 늘 푸른 나무들로 빽빽하게 차 있습니다. 수많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니까 숲의 지붕 부분은 마치 젖은 비단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아래는 어떨까요? 빽빽한 잎들이 그늘을 만들어서 어둡고 축축한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참나무의 여름 전략입니다. 아니, 같은 참나무 집안인데도 생존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니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 나무의 가계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실잡밥나무,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아는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랑 같은 참나무과예요. 한 가족이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보통 참나무는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는 낙엽성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구실잡밥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는 상록성이라는 거죠. 와, 같은 집안인데 생존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한번 확 뒤집어 봐야 합니다. 사계절 내내 잎을 지키는 이유가 추운 겨울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혹독한 여름 때문이라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해안가 식물한테 가장 무서운 적은 사실 추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여름의 그 뜨거운 햇살과 소금기를 머금은 바닷바람, 이것 때문에 수분을 몽땅 빼앗기는 게 가장 큰 위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껍고 반짝이는 잎사귀는 냉동 방지용이 아니라 사실은 방수 코팅에 더 가까웠던 겁니다. 결국 생존의 핵심은 물이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파트, 숲의 고대 여정입니다. 스케일을 확 키워서 아예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 숲이 대체 어떤 장대한 여정을 거쳐서 이곳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약 2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입니다. 이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100m나 낮아서 중국 남부에서 대만 그리고 제주도까지 땅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서 아열대숲, 그러니까 바로 이 조엽수림이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약 1만 년 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다시 차올랐고 그 길은 바다 밑으로 사라져 버렸죠. 그 결과 지금 제주도에 남은 이 숲은 대륙과 완전히 고립된 말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나뭇잎의 열대 뿌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 알고 보면 더 남쪽에서 온 이방인입니다. 이 나무의 진짜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지도를 전 지구적으로 넓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무가 속한 모밀잡밥나무 속 식물은요, 전 세계에 100종이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100종이 넘는 친척들이 거의 전부 다 제주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기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도를 따라가면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1단계, 이 나무의 본가는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바로 이 집안의 심장부입니다. 2단계, 여기서 일부가 아주 오래전 기후변화의 흐름을 타고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3단계, 제주도는 이 거대한 열대 혈퉁이 도달한 최북단 한계선, 마지막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나무는요, 거대한 열대 가문의 외롭고 용감한 개척자인 셈이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볼까요? 반짝이는 나뭇잎 한 장에서 시작했던 우리 이야기. 결국 그 작은 잎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만들어내는 거대한 빛의 지붕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관찰 하나가 숲 전체에 장대한 저사를 열어젖히는 바로 그런 순간이죠. 오늘 우리가 나뭇잎 한 장을 그저 뒤집어 보는 것만으로 수만 년의 역사를 여행했잖아요. 어쩌면요, 우리 주변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들 속에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문밖 세상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한번 찬찬히 둘러보시는 건 어떨까요?